오늘은 목의 이물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매핵기라고 하는데요. 또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그 한의원까지 들린 케이스인데요. 매핵기에 도움이 되는 약초들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진맥하는 한의사 임형택입니다. 오늘은 목의 이물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감기 걸렸을 때 목이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기침처럼 뭔가 이렇게 목이 불편한 느낌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병원에 가면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또 진단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신경 많이 쓰고 했을 때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벼운 수준의 이물감은 초기 감기 같이 인후나 이쪽이 부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콧물이 뒤로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신물이 넘어오거나 속쓰림 같은 것을 동반했을 때에는 역류성 식도염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물감과는 다르게 목에 뭔가 이렇게 걸린 것 같고, 때로는 꽉 막힌 느낌도 들면서 약간 가래가 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가래를 뱉어도 잘 나오지도 않고 또 삼켜도 잘 들어가지 않는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매핵기라고 하는데요. 매핵은 매실의 그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매실의 열매 같은 거가 목에 이렇게 꽉 막혀가지고 답답함을 나타내는 그런 증상을 말하는데요. 이 매핵기는 자율신경과도 연관이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이 매핵기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율신경 실조는 스트레스나 과로, 또 과도한 불안으로 인해서 자율신경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부조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현대인들은 교감신경이 항진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나타나는 증상은 자율신경을 조율하는 장부인 심장과도 연관이 많은데요. 그래서 혀 통증이나 또 열감, 또 안면 홍조, 가슴이 조이거나 답답한 거, 또 두근거리는 거, 더불어서 소화기 장애 같은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것과 함께 매핵기가 동반되어서 나타나는 증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벼운 것 같지만 어떤 분들은 계속 목이 불편하기 때문에 무척 이걸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자율신경 실조로 방문했던 그 환자분들 중에서 매핵기 증상이 심해서 크게 호소하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오실 때마다 잠도 잘 자고 소화도 나아졌는데 계속해서 목에 가래가 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하현에 오시기 전에 큰 병원에서 폐 검사부터 내시경 여러 가지 그 검사들을 했는데 큰 이상은 없고, 약간 역류성 식도염 소견이 있다고 해서 그쪽 관련 내과의 약을 복용하시고 그걸 하셔도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그 한의원까지 들린 케이스인데요. 당시 그 환자분을 보면 결혼해서부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시댁일, 또 자녀일, 또 경제적인 것, 이런 것들 이제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제 갱년기 이쯤이 되면서 증상들이 나타났는데, 안면 홍조부터 가슴 두근거림, 그리고 목의 이물감, 그리고 소화불량, 그리고 손발 저림, 또 손발의 열감까지 얼굴부터 발까지 편한 것이 없을 만큼 증상들이 다 이렇게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장도 무척이나 과열되어 있는 상태였고, 심장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진액은 또 많이 말라 있는 상태여서 제가 심장에 열을 내리고 몸에 진액을 충분히 공급해서 몸의 수분량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약초들을 처방을 드리고, 침도 함께 처방을 드리면서 심지어는 도라지
가루를 제가 갈아가지고 목에 이렇게 뿌릴 수 있도록 또 해드리고, 특히 스트레스에 관련된 치료들을 많이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몇 개월 치료를 받으신 후 많이 호전이 되었는데요. 특히나 이런 매획기 증상, 목에 이물감이 있는 이런 증상들은 주로 과로나 스트레스, 또 과도한 긴장으로 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기불승강이란 말이 있어요. 기라는 것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해야 되는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면서 이제 목에 딱 걸려 있는 상태를 이제 기불승강이라고 하는데요. 매획기의 원인이 이 기불승강에서 오고, 또 사려과다라고 해서 생각이 많았을 때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에 이런 이물감이 있고 또 매획기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아요.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으셔서 인후염이 있는지, 또 내과 진료를 받으셔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서 혹시 그런 문제로, 아니면 초기 감기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라면 이 부분들을 치료해 주시면 이 증상이 가라앉아요. 하지만 이런 증상, 원인이 크게 없고 또 치료를 해서 그 증상들이 소실이 됐는데도 계속 이 불편감이 있을 때에는, 이때는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또 생각이 많아서 그 사려과다와 기불승강으로 인한 매획기라는 것을 한번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매획기인 경우에는 주변 한의원에서 이 매획기와 관련된 또 여러 처방들이 있거든요. 감이사칠탕이라는 것도 있고 또 침치료도 있고 하니까 그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꼭 하셔야 되는 것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셔주시고, 또 잠을 평소보다 1시간이라도 더 주무시도록 하시고, 또 산책이나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획기에 도움이 되는 약초들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획기에 도움이 되는 약초는 향부자, 진피, 그리고 도라지, 생강, 이렇게 4가지를 끓여서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향부자는 정말 그 기불승강에 무척 좋은 약재입니다. 그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팬에 볶아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그 향이 뭉쳐져 있는 목에 올체되어 있는 기를 풀어서 가볍게 해주고 소통시켜주는 작용이 있고요. 진피도 혈액순환도 시키고 몸에 불필요한 수분 같은 거, 노폐물 같은 것들을 제거해주고 또 가볍게 해주는, 기를 소통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도라지는 목과 폐와 기관지에 도움이 되니까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강도 향부자와 진피의 효능을 크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500cc 그 유리로 된 주전자에 물을 담고 거기에 진피와 향부자, 그리고 생강, 도라지를 한 4g씩 넣어서 푹 끓여가지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끓여 드시기 좀 귀찮거나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쓰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저는 이 아로마 오일을 자기 전에 벽에 밑에다가 면 수건 같은 걸 하나 깔고 이 유카립투스 오일 한 2-3방울하고 라벤더 오일 한 2방울 정도를 떨어뜨려 놓고 자면, 라벤더 오일은 스트레스를 많이 풀어주고 유카립투스는 기관지와 폐와 이런 목 부분 이쪽에 많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기침과 또 이런 어떤 매획기 같은 이런 증상들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말을 많이 하고 또 이런 유튜브를 찍거나 또 환자분들 상담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를 하면 목에 계속 그 불편감도 있고 잔기침처럼 또 이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이거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어떤 때는 한 2방울 해서 목 부분을 제가 마사지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목에 불편감이 있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차 이렇게 끓여서 크게 그거는 부담도 없는 거니까 드시고, 그리고 이런 오일 같은 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차나 오일은 양을 많이 하지 않고 적고 농도도 좀 얇게 해서 꾸준히 오랫동안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처음 이거 몇 번 해보면 큰 효과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겨울이나 환절기 때 한 두세 달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요거로부터 또 도움도 받고 몸도 마음도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충분한 수면과 따뜻함을 많이 드시는 거, 그리고 산책이나 명상처럼 나를 릴렉스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이 삶에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목에 이물감이 있고 잘 안 없어질 때 그것을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몸이 나한테 주는 너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고 과로하고 있고 너 지금 생각이 너무 많아 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이거에 대한 이런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홈케어를 하시면 여러분들 많이 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